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예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예찬이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후보 정연욱, 이 사람은 동아일보 논설위원 정치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자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 기자 시절에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썼던 칼럼 등을 문제로 삼아서 정연욱은 반윤이다. 저 완전히 뭐 이재명과 비슷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킬 사람은 바로 나 장예찬이다. 그러니까 수영구 주민들은 나를 뽑아야 된다. 이런 식의 캠페인을 계속 벌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이거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또는 근거가 없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 상대 경쟁자에 대한 그런 네거티브 이런 거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든 좋습니다. 다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을 속이지 않는 그런 네거티브여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사실 또는 사실에 근거한 네거티브여야 그게 용인되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그 후보, 그 캠프, 그 지지자의 수준을 그냥 여실히 가감없이 드러내는 아주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장예찬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를 향해서 반윤 후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후보자 토론회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이 장예찬의 공식 선거 캠프에서 공식 성명서란 제목으로 해가지고 장예찬의 페이스북에다 올린 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은 반윤 후보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과거 비난 칼럼들에 대한 소명 요구 느낌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첫 줄에서부터 벌써 이 장예찬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과연 이 언론의 본분과 언론의 역할과 언론, 기자 이런 사람들의 이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소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 과연 이 민주사회에서 언론이라는 그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윤 대통령 비난 칼럼들을 보면 정연욱 후보는 명확한 반윤 후보 느낌표, 이재명과 맞서 싸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유일한 후보는 장예찬 후보 느낌표. 정연욱 후보님께 묻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지난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을 역임하시면서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이건 나중에 이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국어 실력을 문장 실력을 좀 한번 평가할 때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자들의 이 국어 실력을 보면 정말로 형편없습니다. 역임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많은 비난 칼럼을 쓰셨던 것을 보아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진짜 보수 후보인지 매우 의문이 듭니다. 이에 정연욱 후보님께 과거에 쓰셨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 칼럼들에 대해 명확한 소명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윤석열 이게 장예찬 측에서 주장하는 정연욱이 썼다는 그 칼럼의 요지들입니다. 뭔 말이냐면 윤석열은 김종인이 없으면 온전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 윤석열은 선거 초보, 윤석열 컨벤션 효과는 이미 바닥. 윤석열이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 것은 기획상품. 윤 대통령의 인사 성적표는 최하위. 대통령이 여전히 검찰총장 스타일에서 못 벗어난 것 같다. 30년 가까운 검사 이력이 전부인 윤 대통령, 검찰 출신의 영선 대통령이 프로 정치인의 길을 가기는 어려웠을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한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조언을 한 것인가? 여러분들 국민의힘 지지층 말고 지금 현재 이 무소속 장예찬이를 지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장예찬이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 채널 와서 이런 식으로 정연욱이가 얼마나 그런 비난 칼럼들을 썼는지 아느냐라고 댓글을 다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연욱이 썼던 그 칼럼 읽어봤습니까? 한 번이라도 읽어봤습니까? 제대로 정독해봤습니까? 그 정독을 했다면 그런 소리를 못할 것 같은데 정독을 했다고 한다면 진짜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나는 장예찬을 지지하지만 나는 장예찬이 그 했던 얘기 그대로 정연욱이 썼던 칼럼들을 봤다. 그랬더니 정연욱이가 정말로 윤석열을 갖다가 엄청 까대더라.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국어 실력을 한번 다시 검증을 해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정연욱이 이 장예찬이 얘기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정연욱이 썼던 칼럼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한번 읽어볼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예찬이라는 사람이 과연 옛날에 대체 뭘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드럼 강사를 했다든가 뭔가 하여튼 이 드럼 강사 출신의 장예찬이 또는 무슨 웹소설 작가
그런 사람이 작가인데 왜 이렇게 문장을 못 쓰지? 예, 어쨌든 이런 사람이 주장했던 그 주장의 근거가 과연 맞는 것인가? 이 장예찬이 정말 사실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장예찬이 정말 그런 사실들의 근거에서 이 선거전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비방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한테 그 근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분명히 시간이 좀 분량이 좀 길 겁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27일 정연욱이 썼습니다. 정권교체 대의 벌써 잊었나? 제목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가 결국 문을 열어둔 채로 출발했다. 김종인의 자리는 비워놓았자면 더 이상 선대위 가동을 늦출 수는 없어서다. 5일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가 선출되고 20여일 지났지만 뭐 하나 두드러진 활동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온통 김종인이 요구한 선대위 정권을 받느냐 마느냐 하는 지루한 논란으로 지새웠다. 그 사이 여당은 완전히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선대위 새 판을 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김종인 갈등의 시간을 끌면서 제1야당 후보 대통령 후보의 존재감은 거의 실종됐다. 여러분들 한번 그 대선 당시에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연욱이 얘기한 이 상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겁니까?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만 그 이후에 이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특히 이 김종인을 뭐 어떻게 하니 저떻게 하니 김종인의 역할과 권한을 어떻게 하니 그거 갖고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이준석이가 그걸로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대표 이준석은 아예 김종인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이런 칼럼을 썼던 사람에게 이준석이 편을 들었다. 무슨 준파파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그런 소리를 듣고 어디 가서 그런 기사들을 보고 어디 가서 이런 칼럼들을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그냥 남들이 얘기해 준 걸 그대로 믿지 말란 얘기입니다.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북한의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과 대체 뭐가 다릅니까? 이재명을 추종하는 개딸루가 대체 그 두뇌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없는 20대 대선은 생각할 수 없다는 투다. 이런 식이면 윤석열은 김종인이 없으면 온전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장예찬의 선거 캠프라는 여기에 있는 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윤석열은 김종인이 없으면 온전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당대표 이준석이가 김종인 대변인을 자처하는 이준석이가 김종인이 만약에 없다면 20대 대선에 참여할 수 없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은 온전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 지금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걸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칼럼에서. 근데 장예찬 측에서는 지금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거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장예찬이 국어를 모릅니까? 장예찬의 선거 캠프는 국어를 모릅니까? 국어를 모른다면 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 사람들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독해 능력조차 없는 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대표하고 우리 민생을 책임져야 될 그 각종 법안들을 논의하고 예산을 갖다 편성하는데 그걸 심사를 해야 돼. 심의를 해야 돼. 그런 업무를 맡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독해 능력도 없는 자들이 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퇴색된 것은 정권교체라는 대의다.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만 했던 윤석열이 여러분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0년 가까운 검사 이력이 전부인 윤 대통령이라고 장예찬의 선거 캠프에서 공식 성명서에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만 했던 윤석열이 정치 초보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뭐 틀린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윤석열 비난입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까지만 해도 검사 생활한 거, 그리고 잠깐 변호사 생활한 거, 이거 말고 무슨 다른 이력이 있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대로 썼는데 그게 비난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비난의 뜻조차 지금 모르는 겁니까? 장예찬의 선거 캠프에서는 이런 수준이다 그겁니다. 정말 저 웬만하면 이렇게 평가를 안 하고 싶은데 수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윤석열이 제1야당 후보가 된 것은 정권교체 아이콘이라는 서사 때문이었다. 보수 성향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임에도 2년 가까이 문재인 정권의 정면으로 맞섰다는 스토리였다. 당내 패권 경쟁이 계속될수록 윤석열의 이런 정치적 자산은 희석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선거 초보다. 그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국민들이 상황은 안 된다라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결국엔 김종인이가 선대위에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그걸 떠나서 만약에 김종인이가 선대위에 들어와서
대선 후보 윤석열의 상황 노릇을 한다. 이런다고 할 경우 그거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이를 데리고 와서 김종인한테 모든 걸 다 맡겨야 된다. 김종인한테 정권을 줘야 된다고 하던 그 전권 호수인 김종인의 그 대변인 역할을 했다고 그 평가받은 이준석이가 했던 그 주장에 대해서 지금 또 다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하자는 대로 김종인이가 하자는 대로 했을 경우에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예찬 선거 캠프에서는 뭘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냥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 그겁니다. 이거 자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칼럼을 하나도 안 읽어보고 어디선가 그냥 들린 얘기 자체를 그냥 내뱉었거나 아니면은 뻔히 이 칼럼을 읽었는데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썼거나 하나 더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뻔히 칼럼을 읽었는데도 이 내용을 곡해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연욱이 이 해당 칼럼에서 이렇게 씁니다. 윤석열은 선거 초보다 더욱이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곧바로 대통령 선거로 직행했다. 그렇게 왕자 논란, 전두환 정권에 대한 찬사 등 실책도 많았다.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카드는 윤석열의 이런 약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선 후보 이에 군림하는 듯한 태도가 용인될 수는 없다. 의도를 떠나 후보의 권한인 선대위 전권을 넘기라는 요구는 후보를 흔드는 상황론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정권 재창출보다 높은 정권 교체 여론만 믿고 이 정도 기싸움이 되수냐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윤석열 컨벤션 효과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출된 지 20일 동안 선대위 구성도 못하고 김종인이가 원이 많이 김종인이한테 정권을 줘야 되니 많으니 이런 주장들이 계속 오고 가면서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윤석열 컨벤션 효과가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위에 선대위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김종인이가 정권을 쥐고 흔든다고 한다면 윤석열은 그야말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김종인이는 상황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이 짜진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악용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윤석열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 칼럼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정권 교체 대의 벌써 잊었나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틀린 내용입니까? 이게 윤석열 비난하는 겁니까? 오히려 윤석열 선대위에다가 조언을 하는 거고 이준석이나 김종인 같은 이런 전권 호소인들 이 당 내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를 흔들려고 했던 이런 세력들을 갖다가 비판하는 칼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칼럼을 두고 지금 장예찬 또는 장예찬의 선거 캠프는 여기에다 대고 정연욱한테 반윤이냐? 이렇게 윤 대통령 비난 칼럼들 썼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국어를 어디서 배웠으며 국어 독해 실력을 한번 다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대체 무슨 주장을 하는 겁니까? 제 채널에 와서 댓글 다는 분들도 이런 칼럼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얘기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칼럼을 정말로 읽어봤다면 여러분들도 그 독해 능력을 의심해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여기서 줄이고 제가 이 장예찬 측에서 얘기한 정연욱 칼럼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 칼럼 내용을 계속 한 번씩 연달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마치고 나서 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